청년 취업 방송 그란데 TV 유시민에게 배우는 토론 면접. 오늘은 그 9번째 시간 주민 줌아웃입니다. 오늘도 한국 HR 진단평가센터 박재림 대표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이제까지 한 번도 예고를 안 했겠지만 요 이제 유시민을 통해서 배우는 토론 면접 오는 이제 10편의 에피소드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2번째 시간이죠. 요거 이외에 이제 그다음에 한 번 더 에피소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편 끝나면 이제 토론 면접으로 네, 해보고요. 10편이지만 이제 그걸 이제 또 5편씩 이렇게 모아서 또 이렇게 보기 좋게 이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드리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 주민 줌아웃 아시죠? 네. 카메라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가까이 비추는 거하고 또 이렇게 멀리 빠져나와서 비추는 거 이런 게 이제 주민 줌아웃인데 오늘 얘기는 사실 그 이제 일반적인 취준생 여러분들이나 네. 좀 이렇게 그 대학생들한테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예. 뭔가 이렇게 대화 속에서 주민 줌아웃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일어나는 것이 유시민 토론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 일단 이 자료에 앞서서 이제 여기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 기본적 인성. 네. 흔히 이제 면접을 하면 요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가 최근에 와서 뚝 떨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인성과 조직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을 본다라고 네. 하는 거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해 가지고 모든 조직이 새로운 어떤 구성원을 유입시킬 때 평가를 한다면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하고도 이게 좀 이렇게 역사를 장주기적으로 긴 주기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보고 이런 그 훈련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가 지금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어떤 부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냐면 바로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그 다음에 또 법인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경쟁이 지난 40년간 이어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과거부터 이렇게 쭉 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제 이 소년법 얘기는 당시에 이 토론을 했을 당시에 소년들이 굉장히 과격한 성인 못지않은 어떤 그 형사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이제 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오는 어떤 한 토막이에요. 대목인데 이제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태동된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그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법 조문이 있지만 그 법이 제정된 네. 법의 취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소년법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워낙 산업혁명 이후로 전통적인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 도시화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도시로 몰려든 그 소년들이 인권 침해적인 어떤 그런 노동에 그 착취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소년만큼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회적인 그 흐름 속에서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주목하려고 하는 대목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전통적인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렇게 지금 오늘의 얘기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저 멀리 이렇게 과거의 역사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게 어떤 어떤 법이 출발을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이게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 이 줌아웃을 해가지고 길게 놓고 보면 이게 이러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해가지고 소년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고를 하지만
이 긴 흐름 속에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네. 지금 당장 소년들이 요즘 굉장히 뭐 과격하고 무서워져가지고 이 어른 못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단죄를 해야 된다. 단지 그런 주장만 하는 사람하고 어떤 깊이가 좀 다른 것 저희가 같습니다.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꼭 그렇게 이제 지식적인 토대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안을 설명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저는 이 이제 토론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평가사로서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설전을 계속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봤던 이제 저한테 떠올랐던 건 뭐냐면 이게 소나무 같은 거예요. 요런 곳이 네. 이게 있다고 보세요. 근데 카메라가 줌인을 쭉 해가지고 요것만을 비춰줬다. 요 화살표만을. 네. 그러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화살표 이쪽으로 가라는 어디 화장실 화살표인가 이렇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재생 네. 버튼. 그런데 이걸 줌아웃을 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일 거고 그러면 이게 무슨 포인터 기계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더 줌아웃을 해서 보면 요 옆에 어떤 어린애가 이걸 장난감 삼아서 갖고 노는 그래서 장난감이 돼 있는 포인터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강사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포인터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줌아웃을 하면 이거는 포인터기로서 똑같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맥락적인 의미는 줌아웃을 해야지만 보이는 거죠. 네. 줌인을 하면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론 상황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네. 너무 이렇게 주민이 아니라 약간 한 발자국 물러서서 조금 더 멀리서 좀 토론 전체를 좀 보는 그렇죠. 것이 그런 이제 훈련이 돼 있고 그런 유의 어떤 그 순간순간에 그 발언의 일단이나 이런 것들이 비춰지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어떤 뭐 인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겠죠. 그리고 사고 자체도 굉장히 유연하고 거시적이고 이런 사고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 작가의 어떤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어떤 사안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전에 어떤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동서남북에서 봐야지만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거고 또 줌아웃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봐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런 멘트도 있었는데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사람들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그런 어떤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는 언제 나왔냐면은 이제 우리가 촛불 시위를 할 때 촛불 혁명이라고 하죠. 촛불 시위를 할 때 광화문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모습, 이 현상 이게 누가 모이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촛불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요 순간도 굉장히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그런 역사의 어떤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거는 하나의 점인 건데 그거를 긴 역사선상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사람들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그런 어떤 그 시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눈앞에 목도하고 있는 이 장면, 광화문 앞에 이 장면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얘기를 유시민 작가는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보고 작게 보고 멀리 보고 또 가까이 보고 생각을 좀 다각도로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예를 들어 이제 다른다. 토론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민주주의를 지고지순의 가치로 생각하지만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그것은 아주 짧은 기간에 정착된 제도입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정치 체제의 어떤 뭐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인권이 이제 보장되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게 당연하고 이러지만 불과
미국의 노예 해방이 된 게 언제냐,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들어온 게 언제냐, 이런 걸 따져보다 보면 그 미국에서 그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이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한 게 언제냐, 그걸 뭐 이런 그 하나하나의 저기들을 따져보면 사실 그 역사가 얼마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조금만 이렇게 넓혀서 바라보면 그건 아주 짧은 시기에 정착된 어떤 제도들인 거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그 토론 속에서 그런 여지의 어떤 발언,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그런 그 얘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뒤에서 그러니까 네. 요새 토론 면접에서 이런 질문 많이 물어본대요. 네. 뭐 워라벨 52시간 이런 네. 얘기 많이 물어본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응용을 해보자면 워라벨이라는 게 뭐 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되게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지면 사실 워라벨이 유행한 지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았고 네. 주 5일제를 시행한 지도 채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라고 하면 그렇죠. 좀 있어 보이나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우리가 그 상대방이 이게 워라벨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반론을 제기할 때 그냥 그거는요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워라벨이 중요하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부모님 세대만 봐도 좀 뭐 한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이렇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매우 논리적인 얘기를 밑바닥에 깔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논리적인 근거를. 네. 그래서 좀 더 줌아웃을 하고 줌인을 하는 이런 어떤 사고의 그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토론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핵심적인 하나의 그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오늘도 박재림 대표님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맨날 좋은 얘기만 해주고. 왜냐면 이 취지가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제일 어려웠어요. 그동안 했었던 이야기들 네. 중에서 줌아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뭐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갈등 상황이다, 화가 났다, 우리가 네. 지금 당장 화내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봐 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것처럼 토론 상황에서 내가 줌아웃을 좀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원자분들 오늘도 역시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박재림 대표님이 하나하나 다 확인하세요. 다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재림 대표님 여기까지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